신화. 1. 개관. 어떤 신격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전승적 설화. 신화를 뜻하는 미스는 그리스어의 미사지에서 유래하는데 논리적인 사고 내지 그 결과의 언어적 표현인 로고스의 상대어로서 사실 그 자체에 관계하면서 그 뒤에 숨은 깊은 뜻을 포함하는 신성한 서술이라 할 수 있다. 신화에는 여러 종류와 갈래가 있고 그 구조와 성격도 복잡하여 간단히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각종 신화에 공통되는 일반적, 기본적 성격을 든다면 대략 다음과 같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의 기원에 관한 신성한 전승설화인데 그것은 단순히 태고에 있었던 사실에 관한 서술에 그치지 않고 현재에 있어서의 자연, 문물,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까지도 규제력을 갖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즉 신화는 여러 가지 현실적 존재인 우주, 인간, 동식물, 특정의 인간 행위, 자연 현상, 제도 등이 어떻게 하여 출현하였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창조에 관한 설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창조 역사의 주역은 여러 가지 초자연적 존재들이고 그들은 태초에 맡은 역할로 알려져 현재의 모든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요컨대 신화는 초자연적 존재의 창조 활동을 설명하고 그 활동의 성스러운 성격을 나타내며 또한 성스러운 것의 현실에 대한 참여를 의미한다. 인간이 죽어야 할 존재이고 양성으로 나뉘었으며 서로 싸우는 등의 현상은 초자연적 존재의 간섭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신화의 진실성은 실제로 존재하고 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물과 현상으로 증명된다. 이를테면 우주 창조 신화가 진실인 것은 세계가 현존함으로써 증명되며 죽음의 기원 신화의 진실성은 죽음이라는 사실로서 입증된다. 또한 신화는 인간의 일상 행동을 규제하는데 그것은 신화가 말하는 초자연적 존재의 행위와 그 성스러운 힘의 표현이 인간의 모든 중요 행동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이다. 뉴기니의 카이족은 그들의 생활 양식을 바꾸기를 거절하는데 그 이유로서 신화상의 조상인 네묘 행동한 대로 그들도 행동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나바호족, 제식에서의 영창자는 사소한 동작 하나하나까지도 태초의 성스러운 조상들이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처럼 현실의 사물이나 행동을 신화로서 정당화하는 예는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 신화, 전설, 옛이야기. 모든 설화는 신화와 전설과 옛이야기로 나뉜다. 신화는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일어났던 일, 특히 우주, 인간, 문화와 같은 인간 생활에 있어 본질적 의미를 갖는 존재의 시원에 관한 설화이며 전설은 어떤 시대에 일어났던 큰 전쟁이나 큰 사건과 같은 실제 사실에 관한 설화이다. 가장 유명한 예로서 트로이 전쟁의 전설이 있다. 이처럼 전설은 신화와는 달리 태초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태초와 현재와의 사이의 어느 한 시기에 실제로 있었다고 믿어지는 인물이 특정한 장소에서 벌인 사실을 이야기로 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설은 신화처럼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힘이 약하고 또한 성스러운 성격이 부족하며 현실에 대한 규제력에 있어서도 모자란다. 반면에 구체적인 역사에 보다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어 전설을 전달하는 당사자는 그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다. 한편 옛이야기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전형적인 사건을 옛날 옛적에 어떤 곳에 하는 식으로 말하는 주로 오락적인 내용의 이야기이다. 공쥐 팥쥐전이나 신데렐라와 같은 설화는 세계 도처에서 전승되고 있지만 그 진실성이 박약하여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옛이야기는 특정한 시대에 일어났던 일회적인 사건을 말하는 신화나 전설과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옛 이야기는 어떤 지역에서 한번 유행하기 시작하면 언어나 지리적 장벽을 넘어 무한정 퍼져나간다고 볼 수 있다. 외눈에 거인 설화를 호머의 작품이나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그런 예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 형식이 정리된 옛 이야기가 퍼져 있는 곳은 대개가 고대 문명이 발달했던 지역이나 그 주변 지역이다. 신화가 생생하게 살아있어 의미를 지니는 모든 사회의 주민들은 신화를 진실된 이야기라고 믿으며 거짓의 이야기라고 일컫는 일반적인 설화와 엄격히 구분한다. 북아메리카 토인인 포니족은 진실의 설화를 3단계로 나누고 있다. 첫째는 초자연적이고 성스러운 존재에 의한 이 세상의 창조를 다룬 설화이고, 둘째는 괴물을 쫓아내고 기아나 그 밖의 재해로부터 주민을 구하며 여러 가지 자비로운 행위를 한 부족의 영웅 설화이고, 셋째는 초자연적 힘을 가진 주술사나 주의에 관한 설화이다. 이에 비하여 그들이 거짓 이야기라고 믿는 것은 코요테 따위의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다룬 설화이다. 이처럼 신화는 인간에게 있어 존재론적, 종교적 의미를 지닌다. (3) 분류. 신화는 그 종류가 지극히 많고 다양하여 종래에도 그 구성 요소의 성격, 특징, 계통 등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 정리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다. 신화의 내용은 자연과 문화, 모든 면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연하게, 조직적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예컨대 크라프는 신화를 하늘과 땅에 관한 신화, 대광제의 신에 관한 신화, 해, 달, 별에 관한 신화, 대기, 화산, 물에 관한 신화, 타계 신화, 반신의 신화, 우주기원 신화, 인류기원 신화, 재앙신화, 사적 신화로 나누었다. 이 분류는 어떤 일정한 기준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서로 관계가 있음직한 내용을 한데 모아 배열한 느낌을 준다. 민족학자 J.H. 해켈은 우주기원 신화, 신들의 신화, 원초 상태에 있어서의 신화, 원초와 변용의 신화, 종말론적 신화, 자연 및 우주론적 신화로 나누고 있다. 이 경우도 일정한 기준이 애매하여 기원의 대상이 된 우주나 인류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고, 기원과는 관계없이 신들의 신화나 자연 신화에 따라 분류하는 등 통일성이 결여된 느낌을 준다. 이 밖에도 자연 신화와 인문 신화, 저급 신화와 고급 신화, 기술 신화와 해명 신화 등 여러 기준에 의한 분류가 있으나 신화의 특성에 비추어 충분한 기준이라고는 할 수 없다. 신화는 원초에 있었던 일에 의해 자연, 인류, 문화의 상태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설화이기 때문에 모든 신화는 적든 많든 간의 기원 신화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점을 중시하여 여러 가지 신화를 정리, 분류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1. 우주기원 신화, 2. 인류기원 신화, 3. 문화기원 신화이다. 하늘과 땅, 그 밖의 자연에 관한 신화나 홍수 신화 등은 우주기원 신화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한편 홍수 신화가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는 범위 안에서는 인류 기원 신화의 일부이고, 원초 상태에 관한 신화가 원초에 있어서의 문화의 창조를 설명할 경우 그것은 문화 기원 신화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떤 신화는 우주 기원 신화인 동시에 인류 기원 신화나 문화 기원 신화인 경우가 흔하다. 어떤 문화 영역에 있어 우주, 인류, 문화의 기원 신화가 각기 따로 설명되고 있을 경우에도 세 가지가 각각 독립된 존재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관계에 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신화가 갖는 다면적 성격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기원신화와 분포범위. 세 가지 기원신화에 관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예와 분포범위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우주기원 신화. 1. 초자연적 존재가 단독으로 우주를 창조하는 전형적인 예는 구약 성서의 창세기에 나오지만 뉴질랜드의 마오리족과 그 밖의 예도 있다. 2. 초자연적 존재가 인간이나 동물의 협력을 얻어 바다 밑에서 흙덩이를 주워 올려 우주를 창조하였다는 경우를 잠수신화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예를 시베리아, 내륙 아시아, 동남아시아 및 북아메리카 등지에서 볼 수 있다. 3. 초자연적 존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어떤 종류의 물질이나 요소에 의해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하여 우주가 생겨났다는 예는 폴리네시아, 일본 등에서 볼 수 있고 알에서 우주가 태어났다는 난생 신화는 유럽이나 남, 북아메리카의 고문화지대에 분포되어 있다. 4. 세계의 종말의 초자연적 존재와 그 협력자가 함께 나타나 파괴된 우주를 재생시킨다는 식의 신화는 전 세계의 고문화지대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인류기원 신화. 1. 초자연적 존재가 단독으로 우주와 인류를 창조하였다는 신화의 전형적인 예는 창세기에서 볼 수 있지만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의 미개민족 사이에서도 볼 수 있다. 2. 초자연적 존재가 그 협력자와 함께 인류를 창조하였다는 신화는 내륙 아시아에서 동유럽에 걸쳐 찾아볼 수 있다. 3. 초자연적 존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알이나 식물 또는 동물에서 인류가 생겨났다는 신화는 아시아 대부분의 지역과 남아메리카, 북유럽에 분포되어 있고 신라의 박혁거세에 관한 전설도 알의 기원설화에 속한다. 4. 초자연적 존재의 시체에서 인류가 태어났다는 예는 고대 인도나 중국 신화에서 볼 수 있고 하늘이나 땅속에서 인류가 나왔다는 예는 아프리카, 동아시아, 폴리네시아 등지에서 볼 수 있다. 5. 죽음의 기원 신화는 인류 기원 신화의 일환으로 다루어지는데 죽음의 기원은 인류가 신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것, 시조가 영원한 생명의 묶음과 유한한 생명의 묶음 가운데서 잘못 선택하였기 때문이라는 것, 인구과잉을 막기 위하여 죽음이 비롯되었다는 것 등이 있다. 6. 신들의 기원 신화도 인류 기원 신화에 포함되어 전 세계에 걸쳐 분포되고 있다. (3) 문화기원 신화. 이 신화는 인류의 문화 전반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 종류도 많은데 그중 주요한 것은 태양, 불, 빛, 계절, 물, 가축, 식물, 재 등과 관련된 것들이 있다. 이 가운데 불의 기원 신화는 태양이나 빛과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문화 영웅적 존재가 어떤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불이나 빛을 훔쳐온다는 모티프가 많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그리스의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들 수 있다. 또한 불과 성교를 결부시킨 신화도 널리 분포되어 있는데 불은 원래 체내에 있었으나 성교에 의해서 지상으로 나타났다는 형식을 취한다. (5) 연구. 신화가 하나의 학문 영역으로 확립되기까지는 실로 많은 사람의 노력과 연구를 필요로 하였다. 신화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언어학, 고전학, 민족학 등 관련 학문의 발달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여러 학문과의 관련에 있어서의 신화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비교적 최근에 속한다. 고대 그리스에 있어 신화의 기원이나 본질에 관해 후세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론이 몇 가지 나타났으나 그 주된 것은 오이설과 에웨메리즘이다. 이 같은 두 가지 이론은 모두가 신화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으로 오이설에는 테아게네스가 말하는 일리아스에서의 트로이 측과 그리스 측의 싸움이 여러 원소의 싸움이라는 설과
크리쇼포스가 말하는 그리스의 신들은 물리적, 윤리적 여러 원리에서 유래한다고 하는 설이 있다. 또한 에우헤메리즘이란 BC 3세기 초엽에 에우헤메로스가 신들의 기원은 고대 영웅을 신격화한 것이라고 하면서 초자연적 존재를 역사적 실제 인물과 관련지어 해석하려고 한 입장을 말한다. 이 이론은 커다란 파문을 던져 당시의 많은 학자나 그리스도교의 호교론자들은 그리스 신들에 있어서의 인간성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 신들의 비실제성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근대 신화 연구에 커다란 공헌을 한 사람은 영국의 언어학자 막스 밀러이다. 그는 태양신화설을 주창하였는데 언어의 병이라는 논리로서 그 이론의 기초로 삼았다. 즉 전체 현상의 신화화는 언어의 병에 의해서 실현된 것이어서 해가 새벽을 쫓는다라는 말에서도 해나 새벽의 원래의 뜻이 점차 잊혀지고 희미해진 데다가 해나 새벽이라는 명사가 문법상의 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격화되고 더 나아가 신격화됨으로써 해의 신이 새벽의 여신을 쫓는다고 하는 신화가 생겨났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랑그는 타일러의 애니미즘설에 입각하여 인간의 애니미즘적 정신 기능이 자연현상과 그 밖의 것을 인격화함으로써 신화가 생겨났다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프레이저를 비롯한 영국의 인류학파는 신화에 관한 다른 해석을 시도하였는데 그들은 고대 중근동 및 그리스의 신화를 주술의례의 견지에서 설명하려고 하였다. 의례는 신화에 선행하는 것이며 신화는 의례의 설명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많은 학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렇게 하여 영국과 스칸디나비아의 신화 의례학파는 신화와 의례의 상호관계에 관한 학설을 내놓았다. 그 대표적인 학자는 후크나 빈덴글렌 등이다. 그들은 설명하기를 고대 중근동에 있어서의 국왕은 신을 대신하여 국가와 세계의 안녕, 질서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의례의 중심이 되었고 이 관념이 나중에 이란이나 유대의 구세 사상을 낳게 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근대 신화 연구에 많은 공헌을 한 것은 사회인류학자들인데 그들은 신화가 실제로 살고 있는 미개 사회를 실제 조사함으로써 그곳에서는 신화가 진실한 이야기이며 인간 생활에 의미를 부여하고 규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특히 말리노프스키를 위시한 많은 학자들은 신화의 구조와 의미와 기능을 밝혀내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6) 기능. 신화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행동에 있어서의 의미와 규제를 가리키는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토템적 신화는 주로 신화적 조상이나 토템 동물의 여행에 관한 이야기인 경우가 많다. 그것은 태고시대에 초자연적 존재가 어떻게 하여 이 세상에 나타나고 긴 여행을 떠나 때로는 어떤 곳에 머물면서 어떤 종류의 동식물을 낳고 자연의 풍경을 바꾸며 마침내는 지하세계로 사라지는가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이 신화가 가르쳐주는 것은 호주 원주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신화는 원초에 있어서의 초자연적 존재에 의한 창조 행위를 어떻게 반복하는가에 관하여 가르쳐주고 어떤 종류의 식물을 어떻게 증식시키는가의 방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신화는 성인식이 있을 때 젊은이들에게 알려주게 되는데 그것은 알려준다기보다는 실천되며 원초의 사실이 재확인되는 것이다. 신화의 지식에는 주술적, 종교적 능력이 따르기 때문에 이 지식은 신비적 성격을 띈다. 즉 어떤 사물이나 동물 또는 식물 등의 기원을 안다는 것은 그것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증식시키며 재생시킬 수 있는 주력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파나마의 큐나 인디언들은 사냥감의 기원을 알고 있는 사냥꾼은 운이 좋은 사람이며 어떤 동물의 창조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 그 동물을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불이나 뱀의 기원을 알고 있으면 장렬하는 쇠나 독사도 손에 쥘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티모르 섬에서는 벼가 싹틀 무렵에 쌀에 관한 전승을 알고 있는 사람이 논에 나가 쌀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를 외우면서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새운다. 그들은 쌀의 기원 신화를 외움으로써
원초에 있어서와 같은 풍요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단순히 신화를 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므로 이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게 된다. 신화를 이야기하고 신화에 의거하여 행위를 함으로써 원초에 일어났던 기적적인 창조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시원에서의 초자연적 사건이 재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미개 사회에 있어서는 신화가 실제로 살아있고 인간은 신화 속의 삶으로서 일상적, 세속적 시간에서 벗어나 태고와 무한의 성스러운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신화는 이처럼 생활에 대하여 근원적 의미를 부여하는 동시에 일상생활의 모든 활동의 규범과 범형이 되는 기능을 다하고 있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